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정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원영석의 진실정치는 구글 광고를 받지 않습니다. 애드센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부활절에 아니나 다를까 제가 볼 때는 적그리스도 쪽 진영인 것 같아요. 지금 그 조 바이든 하는 그 정책들을 보면. 자, 브라이트바트에서 보도했는데요. 조 바이든 declares Easter Sunday Transgender Day of Visibility. 부활절인데도 불구하고 트랜스젠더의 날이다. 이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네. 개신교 2대 경축일 중 하나죠. 부활절. 부활절이 뭐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 크리스찬들한테요. 그래서 매년 3월 31일 기념하는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트랜스젠더 데이 오브 비지빌리티 하고 겹친 걸 계기로 공화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이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부활절에는 이렇게 계란 찾기, 달걀 찾기 그런 행사를 진행하는데 백악관이 올해는 그 종교, 개신교 그 색깔이 들어가 있는 달걀을 쓰지 말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절은 낮과 밤 길이가 같은 춘분 이후 첫 번째 보름달이 뜨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이 부활절인데, 그래서 그 날짜가 매년 이렇게 유동적입니다. 반면 성소수자 단체, 트랜스젠더 단체, 그러니까 LGBTQ 얘기하는 겁니다. 트랜스젠더 미시간 대표 레이첼 크랜들 주도로 2010년부터 기념하기 시작했죠. 트랜스젠더의 날. 매년 3월 31일로 고정돼 있습니다. 공교롭게 올해 이제 부활절하고 트랜스젠더의 날, 완전히 이제 그 상반된 이미지의 그런 날이 오늘 3월 31일 날 이렇게 겹치게 됐는데요. 바이든은 29일 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달 3월 29일에 2024 트랜스젠더의 날 선포문 프로클레이션을 발표하고 우리는 트랜스젠더 미국인들의 특별한 용기와 공헌에 존경을 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랜스젠더들이 더 나은 삶을 살며 목소리를 높이고 성 정체성에 따른 폭력과 차별이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미국인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연히 이제 트랜스젠더, 뭐 게이, 레즈비언 차별하면 안 되죠. 18세 이상. 근데 18세 이하 아이들 갖고 자꾸 장난질을 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은 존중을 해줘야죠. 그런데 미성년자한테 퓨버리 블로커, 뭐 사춘기 차단제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성호르몬 주사기 주입시키고 그리고 가슴 절제 수술 이런 거는 문제가 있고 또 남성 성기 거세 수술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찬성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민주당 진영이. 다수의 민주당원들이. 어쨌든 그래서 트럼프 선거 캠프는 소름 끼치고 모욕적이다. 그러면서 바이든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캠프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서 바이든의 기념일 선포는 수년 동안 이어온 기독교 신앙에 대한 공격 일환이다. 그러면서 바이든 선거 캠프와 백악관은 미 전역 카톨릭 그리고 개신교 신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따르면은 그게 다 죄죠. 뭐 레즈비언 행위도 그렇고 게이 행위도 그렇고 뭐 트랜스젠더는 마찬가지고 뭐 크로스 드레싱에 대해서도 죄라고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성경 구절 보면 있어요. 그게 지어낸 게 아니라. 뭐 뿐만 아니라 뭐 모든 게 이제 다 죄죠. 사실 뭐 게이, 레즈비언, 뭐 트랜스젠더뿐만 아니라 그 자기가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이렇게 상상하고 이런 것도 다 죄고 그렇잖아요. 그 기준이 워낙에 엄격하죠. 그 기독교에서는. 근데 그걸 그렇다고 모든 인간이 모든 크리스찬이 다 지킨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죄를 다 저지르기 때문에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트랜스젠더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LGBTQ는 이제 그거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잘났다. 이거 좋은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선전하는 기 때문에 이제 그 기독교 쪽하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카톨릭 진영에서도 이걸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있는 거고요.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 의장도 X에 바이든 행정부가 부활절 핵심 교리를 배반했다. 이에 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카톨릭 교회에서 바이든하고 그 낸시 펠로시는 완전히 사실상 축출시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너네들은 이 카톨릭 교리하고 너무 어긋난다. 너네 정책은 그렇게 해가지고 카톨릭 교회에서 쫓아낸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도 그렇고
조 바이든도 마찬가지고. 또 둘 다 엄청난 낙태 옹호자들이잖아요. 근데 낙태 이슈 자꾸 건들면은 근데 이제 그게 공화당 진영의 또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면 현실적으로 이제 그 많은 크리스찬이 또 몰래 그 낙태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뭐 현실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뭐 세이프 섹스를 강조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도 또 나오고 있고 뭐 어쨌든 앤드루 베이츠 백악관 부대변인은 성명에서 30일 성명에서 기독교인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이든이 기독교인이라고. 저는 바이든이 기독교인이라고 별로 생각이 안 들어요. 물론 진정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저는 하나님만 안다고 봅니다. 자기가 아무리 난 크리스찬이야 노래 부르고 그래도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 저는 태반이라고 봐요. 그 중에 이제 저는 이제 버락 오바마도 아니라고 보고 조 바이든도 저는 아니라고 보고 낸시 펠로시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그들은 이제 카톨릭이긴 하지만 저기 낸시하고 바이든은 오바마도 저는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이 아무리 크리스찬이야 막 노래를 부르고 그래도 그렇게 안 보여요. 오바마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 구절을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한 적도 있었고 그런 모습 보면서 이 사람 진짜 크리스찬 아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바마가 이제 그 과거 게이설이 있었잖아요. 뭐 레리 싱클러가 이렇게 폭로를 했죠. 시카고 저기 일리노이 주 의원일 때 이런저런 관계를 가졌다고. 그러니까 결혼한 이후에도 오바마가 저는 그 사람이 믿겨져요. 솔직히 레리 싱클러라는 사람 말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 말이 사실이라고 봐요. 예, 터커 클라우슨하고 인터뷰를 했었죠. 언론에서 이제 난리가 났죠. 어떻게든 이거 커버하려고 보도도 안 했고 2008년 선거 캠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레리 싱클러 말이 오히려 저는 그 사람이 정직하게 다 사실 있는 그대로 말을 했다고 봅니다. 물론 뭐 레리 싱클러가 개인적으로 전혀 문제 없는 사람이다. 그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따지면은 뭐 오바마도 뭐 개인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코카인하고 온갖 마약은 많이 했잖아요. 그죠? 대학 시절에 옥시데널 컬리지 시절에 뭐 그 이후에도 뭐 마약 안 했을 가능성은 저는 뭐 계속 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워낙 진보적인 사람이니까. 그런데 레리 싱클러 말 못 믿는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남자 그 매춘 남이었지만 예, 그 사람 말이 믿겨져요. 오바마하고 저는 오랫동안 관계를 가졌던 인물이라고 봅니다. 오바마가 왜냐하면 게이에 대한 그런 그 동성애에 대한 환상을 오랫동안 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데이비드 가로 전기 작가, 오바마 전기 작가, 그 사람 퓰리처상 받은 사람이거든요. 퓰리처상 받으면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메인스트림 쪽에서도.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바마가 게이에 대한 환상. 그게 이제 드러났고 그 자필 편지에 그렇게 썼잖아요. 오바마가 자기 애인한테. 매일마다 환상 갖고 있다고 남자하고 성관계가 없는 거에 대해서. 그럼 레리 싱클러 말 왜 못 믿어요? 예.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그 LGBTQ 노래 부르고 그러면은 그걸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든지 왜 오바마는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위선적인 행동 아닙니까? 뭐 어때요 그러면 LGBTQ 그렇게 푸시하고 자기도 게이 행위 했다고 그러면 그건 왜 인정 못합니까? 뭔가 문제가 되니까 LGBTQ 커뮤니티나 민주당 진영에서도 메인스트림 미디어 진영에서도 이거 아니야 막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에 내재된 생각을 완전히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젠더 이슈 그러니까 지금 LGBTQ 중에서도 T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게이하고 레즈비언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이성애자 뭐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최소한 몸을 이렇게 수술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치료 사춘기 차단제 이런 거 복용하고 뭐 주입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미성년자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고 나면은 완전히 이제 인생이 바뀌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자살할 확률이 19배가 높다는 데이터도 나왔거든요. 너무 부정적인 게 많으니까 그 트랜스젠더 이슈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더욱 분노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공화당 진영은 주와 연방 차원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치료를 제한하고 그러니까 성전환 치료라고 하지만 수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제한하고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스포츠에서 경쟁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내용과 그런 관련 법률 필요성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성의 여성 스포츠 참가를 금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대통령 안 하고 내가 농구 코치 여성 농구팀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르브론 제임스나 이런 사람들 이런 NBA 출신 슈퍼스타들을 여자로 성전환 시킨 다음에 그 팀을 구성해서 내가 평생 영원토록 무패 팀 만들 수 있다 얘기를 했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이크 타이슨이 성전환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남자 무대에 여성 권투 선수하고 싸운다고 생각하면
전성기 시절에. 한 방에 죽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여성 복싱 선수들이.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남자의 여성 스포츠 참가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겠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이제 문화 전쟁, 이렇게 엄청난 이런 이슈 때문에 제가 볼 땐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미성년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사춘기 차단제 복용하고 이러는 건 잘못됐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층들 사이에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급등한 겁니다. 급등. 이건 진짜 어마어마해요. 저는 아직도 안 믿겨져요. USA 투데이 서폭 공동 여론조사 보면 젊은 30세 미만에서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높은 걸로 나왔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민심이죠. 그것도 젊은 민심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슈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이제 미국의 그 리더들 중에서 가장 먼저 그 동성 결혼 합법화하자고 얘기한 게 바로 조 바이든입니다. 오바마가 아니에요. 조 바이든이 오바마가 대통령이었을 때 동성 결혼 찬성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논란이 됐는데, 이제 오바마가 그 이후 항상 줄곧 반대해 왔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들도. 근데 이제 찬성한다고 그때 대통령이었을 때 오바마가 얘기를 한 거지만, 조 바이든이 먼저 그 카드를 꺼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LGBTQ의 상징적인 커뮤니티에선 상징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조 바이든이 버락 오바마보다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진보적인 그런 인물로 저한테는 비춰집니다. 왜냐하면은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불법 체류자 그리고 서류 미비자들을 가장 많이 추방시켰거든요.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그래서 디포터 인 치프라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 별명이 추방 대통령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트럼프 캠프 바이든 must apologize to Christians. 바이든이 크리스찬들한테 크게 사과를 해야 된다. 예. Banning kids from religious egg designs. 예. 종교적인 계란은 없도록 그렇게 백악관이 지시했어요. 자, 그리고 칼럼니스트 브래트니 시한은 이제 레드스테이트에 이렇게 오피니언을 올렸네요. 저랑 생각이 같네요. I don't consider Biden a true Catholic. 나는 바이든을 진정한 카톨릭 신자라고 보지 않는다. And his Easter message remembering death is baffling. 워낙에 강경한 그런 낙태 옹호주의자라서 2019년에는 커뮤니언도 못했어요. 바이든이. 자, 그리고 트럼프 캠프가 이걸 선보였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트럼프 정부 때는 예를 들어서 뭐 ground beef 뭐 2파운드, 뭐 감자 5파운드, 뭐 아이스크림, 레몬, 뭐 당근, 오렌지, 뭐 요구르트 이렇게 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가격이 42.96%, 42.96달러. 근데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이 같은 품목들을 사면은 그로서리 갈 때 65불 36전이 나온다는 겁니다. 52.14%나 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것만 봐도 바이든한테 표를 준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것만 봐도. 예? 자, 그리고 ABC 뉴스에 나왔는데요. AT&T 그 고객 중에 7,300만 그 데이터가 이렇게 다크웹 통해서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NBA 스타들도 이렇게 목소리 내기 시작했습니다. 트랜스젠더나 이게 말이 되냐고. 올랜도 매직의 조나탄 아이잭, 이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They want you to hate. 당신들한테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걸 가르치고 있다. This helps no one and only promotes division. 이거는 아무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분열만 일으킬 뿐이다. 지금 그 민주당 진영 보면은 사실 그 메인스트림이라고도 또 봐야 되는데, 자꾸 인종 카드 얘기하고, 인종이 어떻고, 지인종이 저인종이 어떻고, 흑인이 어떻고, 백인이 어떻고, 아시안이 어떻고, 자꾸 맨날 언급하면서 분열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괴죠. 이 사람입니다. 조나탄 아이잭. 예. 되게 올바른 말 많이 해요. 조나탄 아이잭이. 그리고 제가 누차 이제 트럼프 인사 문제 언급을 했는데,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 국방장관 많이 믿었죠. 마크 에스퍼, 특히 막 Q 팔로우했던 사람들은 마크 에스퍼 뭐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마크 에스퍼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빌 마her, Real Time with Bill Maher 쇼에 나와가지고 금요일 날 절대로 트럼프만큼은 찍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I'm definitely not voting for Trump, but I'm not there yet. 이제 조 바이든을 찍겠냐고 물어보니까, 예. 트럼프는 절대 안 찍었겠지만 바이든을 찍을지는 고민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또 매일마다 트럼프가 미친 짓 하는데, 그 미친 짓 할 때마다 바이든한테 향하는 그
투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저기 트럼프 사람 보는 눈은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재선한다고 다시 백악관 들어간다고 이거 고칠 수 있느냐는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부통령을 누구로 꼽느냐라고 얘기를 거기에 이제 주목을 많이 하는 겁니다. 예, 다행히 그래도 니키 헤일리만큼은 절대로 자기가 이제 부통령 카드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거 그건 다행인데 비베이크 라마스와미도 고르지 않겠다고 얘기한 걸 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기득권층하고도 손을 잡겠다는 제스처로 저는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러면 그 기득권 진영 손잡는 게 어느 정도인지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해요. 크리스티 노엄 정도냐? 터시 가벌드는 제가 볼 때 저도 이제 원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근데 터시 가벌드가 아닐 가능성이 높겠구나 생각되는 게 터시 가벌드하고 비베이크 라마스와미하고 둘 다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거든요. 그럼 크리스찬이 아니면 차라리 비베이크가 낫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다고 터시 가벌드가 민주당 쪽에 이렇게 팔로잉이 많은 것도 아닌데 터시 가벌드를 선택하지 않고 크리스티 노엄까지는 괜찮다고 보는데 다른 사람이다 할 때는 저는 이제 그럼 또 인사 문제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부 장관은 무조건 이제 내각에 넣겠다고 한 거 그건 좋은 신호이긴 합니다만 첫 번째 임기가 반면교사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트럼프가 고집이 센 사람 아닙니까? 끝까지 자기 스타일대로 그냥 자기가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은 보니까 국무장관 감이야 하고 고른 게 저게 아니었습니까? 엑슨모빌 CEO 출신 렉스 틸러슨 그리고 얘는 뭔가 있어 보여 하고서 골랐던 게 짐 매티스 국방장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뉴트 깅그리치, 크리스 크리스티나 밋 romney 이런 사람들을 차라리 그때 불렀다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자꾸 들게 돼요. 왜냐하면은 걱정되니까 인사 문제가. 예. 물론 트럼프는 골라놓고 그 후회 안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트럼프는 자기가 뭘 해도 후회를 안 하기 때문에 뭐 그게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이 주변 인물들이 과연 이런 거를 잘 걸러줄지가 의문이에요. 주변 인물들이 그렇게 확확 바뀐 것도 아니거든요. 이거 지금 보면은 트럼프 캠프 보면 이제 그걸 걸러줄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비베이크 라마스와미 정도라고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비베이크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지 비베이크 같은 사람이 중용되지 않으면은 그럼 그것도 이제 저는 더 큰 실수라고 봐요. 자, 이제 딕 모리스 같은 경우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그때 이제 수석 전략가였죠. 측근이었어요. 근데 둘이 이제 주먹 다짐 해가지고 사이가 틀어졌죠. 딕 모리스. 근데 그 안티 클린턴이에요. 안티 클린턴이고 트럼프 지지하는 진영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Trump's criminal trials are powering him to victory. 이렇게 형사 기소된 덕분에 트럼프가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분노해서 사실 제가 그 전에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위기였어요. 예. 론 디샌티스 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아졌던 게 사람들이 론 디샌티스는 최소한 자기 주변 인물들을 잘 고르니까. 그래서 이제 론이 그 점에 있어서는 트럼프보다 낫다고 많이들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제가 후원금이 많고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돈 많은 정치인이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좀 더 나아요. 미국 정치 이렇게 이끄는 데 있어서 누구 말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근데 론 디샌티스는 분명히 휘둘렸고 모더나 후원 행사에도 한번 받지 않았습니까? 후원금을. 그러니까 물론 자기는 이제 알아서 뭐 후원금 받을 때 받더라도 이렇게 잘 알아서 분간해서 디드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약점이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후원금에 의존한다는 거. 자, 그리고 대표적인 안티 트럼프 배우였죠. 마이클 래퍼포트가 이제 바이든 진짜 이대로는 안 된다.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슈에서도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책이. 그래서 I will not vote for Biden at this point. When we're doing this interview, voting for Trump is on the table. 지금 이 인터뷰 이게 31일 보도된 건데 트럼프한테 투표 던지는 것도 고려하겠다. 트럼프한테 투표하는 것 고려하겠다고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면은. 자,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허시머니 저지 민주당 쪽으로도 돈 받은 판사 아니냐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여러 지금 사법 리스크에 걸려 있는데 뉴욕 대법원 대법 판사인 완 멀천에 대해서 이슈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그래서 이 급진 좌파 그 언론인이죠. MSNBC 니콜 월러스가 이거 설명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그냥 종이를 그냥 이렇게 확 집어던지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TDS 트럼프 중호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진행자가 많아요. 이제 스토미 다니엘스 그 허시머니 판사죠. 예, 그래서 머천 이 여자입니다. 딸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그 스토미 다니엘스 이슈에 대해서 심리를 하고 있는 판사고요. He is overseeing Trump's hush money trial, which has seen the former president charged 34 counts of falsifying business records. 이 이슈에 있어서 이제 트럼프가 34개 혐의, 비즈니스 문서 뭐 조작 혐의, 34개 혐의 하고 싸워야 되는 입장이에요, 트럼프는. 그래서 이 케이스에 대해서 함구령이 떨어지니까 이제 이 케이스를 다루는 심리하는 판사하고 그 딸 얼마나 열렬 민주당원인지 그거를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In remarks posted to Truth Social, Trump deemed Justice Merchan totally compromised. Truth Social에 이렇게 올린 겁니다, 트럼프가. Merchan 판사는 완전히 매수된 인물이다. 민주당 진영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And asserted that he should be removed from the case.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케이스를 다루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왜냐하면은 이 여자가 이제 딸이에요. 멀천 판사 딸인데 로런 멀천. Pictured with her husband. 그 남편이고 그리고 그 전에 Authentic이라는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 후보들을 다루는 그런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상충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맞지 않습니까, 트럼프 말이? 트럼프가 이렇게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린 겁니다. Very unfair venue. 여기서 그 법정 케이스 다룬 건 말이 안 된다. With some areas that voted 1% Republican. 어떤 지역은 1%만 공화당원을 찍었다. 굉장히 이제 급진 좌파 진영 지역이라는 거죠. This case should be moved to nearby Staten Island. 스태튼 아일랜드 근처로 옮기면은 좀 더 합당하고 공정한 그런 법정 싸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무 당파적이고 담당 판사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다 안티 트럼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his daughter worked for Kamala. 그의 딸은 카말라를 위해서 일을 했고 지금 현재는 바이든 해리스, 조 바이든, 카말라 해리스 캠페인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건 완전히 캥거루 코트다. 당나라 법원에서 이 일을 처리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부통령 누구 선택할지를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명단을 만들고 조사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러닝메이트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때는 트럼프 캠프 총괄하는 수지 와일스 주도로 지금 10여 명 공화당 정치인을 중심으로 부통령 후보군 좁히기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그렇게 이제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비베이크 라마스와미는 이제 안 고른다고 이미 정해졌죠. 2016년 대선 당시에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선택에 영향을 미쳤던 그때 트럼프 전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그리고 트럼프 주니어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의논하고 있다고 그래요. 명단에 포함된 인사들은 보면은 이제 팀 스캇 뭐 사우스캐롤라이나 저는 이분은 좀 아니라고 봐요. 크리스티 노엄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는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여성을 고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다음에 아이비리그 청문회로 이렇게 주가를 올렸던 엘리스 스테파닉 하원 의원, 첫 힌두교 의원이었던 털시 가벌 전 연방 하원 의원 민주당, 그다음에 제이디 밴스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 의원, 그다음에 바이런 도널드 플로리다주 연방 하원 의원 이렇게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뭐 예상했던 인물들이고 이 밖에 사라 허커비 샌더스 트럼프한테 충성심을 보였던 사람들, 사라 허커비 샌더스 아르칸사 주지사, 그리고 공화당 경선 주자였던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 국정연설에 반대 연설을 했던 케이티 브렛 최연소 여성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연방 상원의원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안팎에서는 부통령 기본 자질로 그냥 우파 진영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성 그리고 유색인종 중도층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임무를 최우선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뭐 트럼프도 정책상으로는 강경 보수는 아니죠. 사실은 이제 그 이미지는 그렇지만
조금 민주당 정책, 공화당 정책을 버무린 그런 사람인데 트럼프 정책을 보면은 어쨌든 트럼프가 이제 4년 임기만 남겨놓고 있는데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대통령을 도전할 만한 그런 인물이 필요한데 마이크 펜스 같은 인간 안 된다. 마크 에스퍼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 이런 인간들은 안 된다는 게 이제 대다수 공화당 그 트럼프 친트럼프 진영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팀 스캇이 또 아니지만 의외로 또 트럼프가 흑인 연방 상원의원인 유일한 공화당 내에서 유일한 흑인 연방 상원의원 아닙니까? 팀 스캇을 또 흑인 표를 의식해서 부통령 카드로 꺼낼 수 있다는 얘기도 뭐 나오고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감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근데 그렇게 따지면 마이크 펜스는 감이었냐? 그러면 또 할 말이 없어요. 펜스보다야 낫죠. 그리고 조 바이든 카말라보다는 당연히 낫죠, 팀 스캇이.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계속 설명하기 전에요. 라디오 코리아에서 원모론, 원스피러시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뭐 각종 음모론뿐만 아니라 주요 사회적인 정치적인 이슈를 다루는 그런 코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적인 이슈도 다룰 거고요. 지금 벌써 6편, 오늘까지 3월 30일까지 6편이 나갔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제가 링크를 다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댓글창에요. 자, 그리고 블룸버그가 발표한 세계 부호 500위 탑 500을 매일마다 발표를 하거든요. 트럼프가 그 트루 소셜 덕분에 이제 그 얼마 전에 IPO 올렸죠. 그러면서 이제 74억 불, 거의 75억 불 자산 거의 2배로 부풀리면서 351을 기록했습니다. 자, 참고로 조지 소로스보다 높아요. 여기 조지 소로스 보이시죠? 377위. 71억 1.6억 불. 예. 조지 소로스보다 높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선거인데요. 민주당 상원 선거. 뉴저지 연방 상원 의원 탄생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이민사, 그러니까 120년 정도 되죠. 예, 이민사. 그러니까 미주 한인 이민사 사상 처음으로 연방 상원 의원, 한인 연방 상원 의원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미 전역에서 최초가 되는 거죠. 예, 한인은 처음으로 연방 상원 도전에 나선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이 오는 6월 민주당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 선거를 앞두고 제기한 투표용지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연방법원은 김 의원과 다른 하원 후보자들이 공동으로 제기한 이른바 뉴저지의 카운티 라인 투표용지가 비민주적이고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주장을 인용해서 해당 투표용지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뉴저지주 21개 카운티 가운데 19개 카운티는 당 지도부가 인정한 후보를 이른바 눈에 잘 보이는 카운티 라인에 배치해 투표 혜택을 주는 제도를 유지해 왔는데요. 당 지도부 지지를 얻지 못했죠. 못한 그 후보들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시베리아 칸에 배정되는 그런 불이익을 안아야 했습니다.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6월 민주당 프라이머리, 뉴저지주 민주당 프라이머리에서는 별도 카운티 라인이 없는 투표용지를 이용한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뭐 사실 앤디 김 의원은 이제 민주당이고 뭐 중도파라고는 하지만 오바마 때 이제 그 외교 쪽 에서 일을 했는데 뭐 저도 이제 같이 이렇게 술자리를 좀 한번 가졌어요. 굉장히 사람이 이렇게 매력이 있어요. 예, 굉장히 이제 연설을 잘하고 좀 이렇게 흑인 목사처럼 이렇게 연설을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독특한데 예, 상원 의원이 될 것 같네요. 예, 역사를 세울 것 같습니다. 김 의원. 김 의원은 X에 글을 올려서 이번 결정이 국민을 위한 결정이다. For the people이라고 그렇게 자축했습니다. 그래서 김 의원은 뉴저지 주지사 필 머피 부인 테리 머피 후보하고 상원 자리를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리 머피 후보는 주지사인 남편 후광을 얻고 경선 초반부터 뉴저지 인구가 많은 그러니까 뉴저지주 중에서 인구가 많은 카운티 당 지도부 지지를 받아왔다는 점에서 테리 머피가 더 유리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논란이 됐습니다. 예, 당 지도부의 그런 기득권 후보라서. 근데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예, 불출마 선언을 했고 또 김 의원은 테리 머피 후보 사퇴 여부, 그러니까 사퇴를 한 거죠. 사퇴 여부와 무관하게 부당한 투표용지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그런 입장을 확인을 했었죠.
그 사퇴를 했음에도. 뉴저지 보면은 이제 뉴저지 출신 연방 상원의원 민주당 밥 메넨데스 의원이 이집트 정부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메넨데스는 이제 자기 무죄 주장을 하면서 무소속으로 독자 출마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뜻깊은 부활절 맞이하시길 바라고요. 예. 이게 제가 X에서 이 사진을 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그리고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딱 올려봅니다. 자, 진정한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논하는 시간입니다. Not about left or right, all about right or wrong.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